이번 시간에는 이제 폴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인데 폴더 사전적인 뜻 서류철 그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그 황화일 접는 거 그 서류철입니다. 가겠습니다. 서로 관련 있는 파일들을 저장하는 장소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파일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개념이 폴더이고 같은 유형의 성격 파일들을 갖다 이렇게 모아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디로 전송해 줄 때는 압축해서 보내주는 개념이고 폴더 구조를 볼 수 있는 폴더 창, 그다음 바탕화면, 그리고 파일 탐색기 여기에서 새로운 폴더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삭제 다 가능한 거죠. 새로운 폴더 생성이라든가 삭제 다 가능한 거고 폴더는 바로가기 아이콘, 그 다음에 복사나 이동, 찾기, 이름 바꾸기, 삭제 이런 파일하고 관련된 가능한 작업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같은 폴더 안에 같은 이름의 파일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그건 없는 거죠. 우리 형제 중에 이름이 같은 형제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제 폴더 만들기 가겠습니다. 폴더 만드는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우리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파일 목록 창이나 바탕 화면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고 그리고 파일 탐색기 우리 맨 위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새 폴더 기억나시죠? 그리고 바로가기 키는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N 이제는 외우셔야 돼요.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홈 탭에 새로 만들기 그룹에 가게 되면 새 폴더가 있어요. 여기서도 가능한 거고 또 홈 탭 새로 만들기 그룹 새 항목에 가면 폴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잘 안 쓰는 방법들이죠. 실적으로 알고만 계시고요. 폴더 안에 파일 열기, 그러니까 파일을 실행시키는 방법이죠. 가장 간단한 방법 먼저 보겠습니다. 파일 탐색기에서 열고자 하는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많이 하죠.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엑셀 파일이다 그러면 엑셀도 실행이 되면서 그 파일도 같이 열려요.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더블 클릭. 그리고 엑셀 자체를 실행시킨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응용 프로그램이 엑셀이라면 실행시킨 다음에 파일 탭의 열기를 클릭한다라는 거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데이터 파일까지 같이 열 때는 더블 클릭이고 파일 탐색기에서 열고자 하는 파일 선택한 다음에 홈 탭의 열기 그룹에 열기 알고만 계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좀 우둔한 방법이죠. 실행해서 찾아보기를 이용해서 파일을 찾아요. 그 다음에 열기에서 확인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답답한 방법이죠. 실행해서 찾아보기를 눌러요. 찾아보기를 누른 다음에 예를 들어서 USB 드라이브에 뭐 어떤 파일이다 그랬을 때 샘플 파일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파일이 안 보이네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USB 드라이브 모든 파일을 선택하고 네 됐네요. 여기서 만약에 AVI다 그럼 얘를 선택하고 열기 얘를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방법은 파일 바로가기 메뉴에서 열기를 누른다라는 거 볼까요? 얘도 예를 들어서 JPG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 열기 있죠? 그 방법도 있다라는 거. 폴더 안에 파일 열기 됐고요. 그 다음에 연결 프로그램 얘는 뭐냐면 말 그대로 연결되는 프로그램이에요. 파일을 열어서 보여주는 해당 프로그램을 우리가 연결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확장명에 따라서 자동으로 결정이 돼요. 연결 프로그램이. 그리고 연결 프로그램을 삭제하더라도 연결된 데이터 파일은 당연히 삭제되지 않죠. 연결만 돼 있는 거니까. 그리고 바로가기 메뉴의 연결 프로그램 바로 여기에서 연결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이걸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PDF 파일을 하나를 갖다가 여기다 이제 복사해 놨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PDF 파일을 열 때 연결 프로그램을 오게 되면 어떤 걸로 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RPDF냐, 워드 2016이냐, 엣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도 열려요. 그 다음에 크롬 이렇게 원하는 걸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잠시 후에 텍스트를 볼 건데 속성에 들어가서 변경에 가서 바꿔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연결 프로그램이 지정되지 않은 확장명의 파일을 열려고 하면 자동으로 연결 프로그램 지정 대화 상자가 나타난다. 이거 맞다 틀리다 구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서로 다른 확장명의 파일들이 하나의 연결 프로그램에 지정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건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보여드린 건데 바로가기 메뉴의 속성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속성창의 연결 프로그램에서 변경을 클릭해서 연결 프로그램 자체를 갖다가 변경할 수도 있어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내용이죠. 이번에는 프로그램 앱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파일이나 폴더를 검색, 찾는 거에 대해서 가겠습니다. 우리 찾는 거 인3을 찾아라, 3 찾아라, 검색 F3 기억나시죠? 말 그대로 내 PC에 있는 프로그램, 파일, 폴더 중에서 찾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검색하는 기능. 그래서 찾는 거는 이제 윈도우즈 검색 상자 여기죠. 우리 검색 상자에서 찾는 방법도 있고요. 바로 이 부분들이죠. 검색 상자에서 메모장, 워드패드, 그림판, 계산기, 실행, 설정 이런 걸 다 찾아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윈도우즈 10을 쉽게 빠르게 배우실 경우에는 검색 상자에서 궁금한 걸 그냥 타이핑하면 됩니다라고도 말씀드려요. 메모장 어떻게 실행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 메모장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검색 결과에서 메모장을 클릭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아무튼 검색 상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 이 부분. 네, 검색 상자 같은 경우도 작업 표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난 다음에 검색, 여기 기억나시죠? 숨김할 수도 있고, 현재는 검색 상자 표시예요. 검색 아이콘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이것도 알고 가셔야 돼요. 이미 배운 내용이지만. 그 다음에 파일 탐색기에서 검색 상자를 클릭하거나 바로 이 부분이에요. 또는 F3을 누르게 되면 리본 메뉴에 검색 도구가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검색 탭이 나타나요. 여기요. 검색 탭. 이것도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 부분이죠. USB 드라이브 검색, 그 다음에 제가 엑셀 파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엑셀 파일. 그러면 이렇게 USB 드라이브에서 엑셀 파일만 찾아주는 거예요. 간단한 예로 보여드렸고, 자, 위치 내 PC에서 찾을 건지, 현재 폴더에서 찾을 건지, 모든 하이 폴더에서 찾을 건지, 또 다시 검색할 위치 지정. 그 다음에 수정한 날짜, 구체화, 수정한 날짜 한번 볼까요? 오늘, 어제, 이번 주, 지난주, 이번 달, 지난달, 올해, 작년, 이런 거는 또 맞다 틀리다로 구분 잘 하셔야 되겠죠. 오늘, 어제, 이번 주, 지난주, 이번 달, 지난달, 그다음에 올해, 작년, 그다음에 종류로도 검색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크기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안 하다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뭐 이런 거 달달달 외우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기타 속성도 가능하다라는 거, 유형 이름, 폴더 경로, 태그, 그다음에 최근 검색 그런 부분들, 고급 옵션, 색인, 인덱스라는 거는 빠르게 검색하기 위한 방법들이에요. 그다음에 검색을 저장할 수도 있어요. 저장하는데 여기 보세요. 서치 -ms 이렇게 파일 형식이 저장이 돼요. 이것도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검색 닫기, 이렇게 해서 검색에 대해서 살펴봤고, 네, 방금 전에 본 내용 다시 한번 좀 중요한 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PC 현재 폴더, 모든 하이 폴더, 다시 검색할 위치, 그 다음에 수정한 날짜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검색 상자에 수정한 날짜 콜론 이렇게 입력하면 달력이 표시가 돼요. 그래서 원하는 날짜를 갖다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건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종류도 가능하고 크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최근 검색, 고급 옵션, 그 다음에 검색 저장할 때 아까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 별표점, 서치, 그 다음에 -ms 이렇게 된다라는 거. 네, 됐네요.
이번에 이름 바꾸기 가겠습니다. 이름 바꾸기. 파일이나 폴더 당연히 이름 바꿀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안 돼요. 이미 알고 있다시피. 그 다음에 이름 바꾸는 도중에 ESC 누르면 취소. 우리 ESC, escape, ESCAPE, escape 키는 취소하다, 탈출하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는 도중에 ESC 누르면은 취소가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 내에서 이름 바꿀 때 여러 개를 동시에 바꿀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유니크한 이름, 서로 별개의 이름으로 동시에 바꿀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좀 조심하시고. 홈탭의 구성 그룹의 이름 바꾸기를 클릭해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름 바꾸기에 바로 이렇게 대명사 FEEEE 이름 바꾸기 아시죠? 이제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이름 바꾸기. 그 다음에 항목을 선택했다가 잠시 후에 다시 클릭해도 돼요. 이번에는 복사와 이동 가겠습니다. 이미 복사 이동 배웠는데 클립보드를 사용한다라는 거. 클립보드가 뭐예요? 종이 끼우개판. 윈도우즈에서는 임시 저장 장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복사할 때 복사를 의미하는 더하기 표시가 나타난다라는 거고, 이동하게 되면 당연히 원본은 없어지는 거죠. 삭제되는 거죠.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복사하고 이동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복사 방법. 우리 홈탭의 구성 그룹의 복사 위치 기억나시죠? 제가 직접 보여드렸던 거. 그래서 이제 위치 선택, 맨 아래에 있는 위치 선택을 클릭하고 항목 복사에서 복사 위치를 갖다가 선택하게 되면, 그죠? 선택한 다음에 이제 복사를 클릭하면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새 폴더 생성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나세요? 이건 한번 또 보고 오겠습니다. 복사 위치 여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적.txt 파일을 선택하고 복사 위치 선택을 누른 다음에 항목 복사 대화 상자에서 복사하기를 원하는 위치를 선택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냥 바탕화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폴더 만들기 가능합니다. 방금 전에 또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복사를 누르게 되면 바탕화면에 지금 있으니까 이런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대상 폴더 파일 덮어쓰기 해라. 그러면 이거 화면 보셨죠? 그럼 바탕화면에 가게 되면 내 PC에서 보세요. 바탕화면에 성적.txt가 복사가 됐네요. 이 방법은 이미 배웠던 방법이고, 그 다음에 리본 메뉴에서 홈탭에서 클립보드 그룹에서 복사,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할 폴더에서 붙여넣기, 가장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들이고, 그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복사,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할 폴더에서 당연히 붙여넣기 해서 우리 바로가기 메뉴 이런 거는 많이 사용을 했죠. 그 다음에 바로가기 키 컨트롤 C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컨트롤 V, 컨트롤 인설트, 시프트 인설트 기억나시죠? 그것도 아셔야 돼요. 이제는 컨트롤 C, 컨트롤 V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같은 드라이브든 다른 드라이브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랍 하게 되면 복사가 돼요. 그런데 다른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아무 키도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동하는 방법, 이동 방법도 아까처럼 이건 똑같죠? 아까는 복사 위치, 이거는 이동 위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동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클립보드에서 잘라내기, 붙여넣기, 잘라내기, 붙여넣기, 마찬가지로 잘라내기, 붙여넣기, 컨트롤 X, 그 다음에 컨트롤 V, X는 가위 모양. 그 다음에 이동하는 방법도 얘는요, 같은 드라이브든 다른 드라이브든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랍하면 이동이 돼버려요. 그런데 같은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아무 키를 누르지 않아도 이동이 됩니다. 그거 조심하시고요.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 복사나 이동할 때 이거 아까 화면 보셨죠? 그래서 일시 중지, 작업 다시 시작, 작업 취소 요게 뜹니다. 마지막으로 클립보드 이미 배운 건데, 종이 끼우개판, 그죠? 종이 끼우개판 윈도우즈에서는 임시 기억 장소예요. 복사나 이동, 캡처 등의 마지막 작업을 저장하는 거. 복사나 잘라내기를 실행하게 되면 클립보드로 임시로 보관되었다가 붙여넣기 하면 클립보드의 내용이 붙여지더라라는 거. 그 다음에 윈도우즈뿐만 아니고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윈도우즈에서만 사용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말장난 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캡처하는 건데요.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게 되면 전체 화면이 화면 전체가 클립보드로 복사돼요. 그러니까 캡처되는 거고. 그 다음에 Alt 플러스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게 되면 활성창만 클립보드로 복사돼요. 활성창만 예전에 시험 문제 잘 나왔었던 내용이거든요. 활성창만 Alt 플러스 프린트 스크린 키고, 그 다음에 윈도우 키 누르고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게 되면요, 이 캡처한 다음에 캡처 후 붙여넣기 한 다음 저장하는 그 작업이 없이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그 폴더는 내 PC의 사진의 스크린샷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파일 네임은 스크린샷, 그 다음에 순번 PNG예요. 이렇게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사진 도구 선택하게 되면은 여기 기억나시죠? 관리 탭에 사진 도구 뜨는 거, 스크린샷. 그런데 얘는요 많이 안 써요. 그래서 윈도우 10에서 또 뭐가 나오냐면 얘 같은 거예요. 얘는 많이 쓰입니다. 윈도우 키 누르고 시프트 누르고 S, 얘는요 애우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윈도우 키 누르고 시프트 플러스 S, 얘는요 웬만한 스크린 캡처 프로그램 뺨칩니다. 화면 부분에 스크린샷을 생성한다라는 거, 사각형, 자유형 뭐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지금요 윈도우 키 누르고 시프트 누르고 S를 제가 눌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캡처할 때의 옵션이 사각형, 그 다음에 자유형, 그 다음에 창 캡처, 전체 화면 캡처 다 가능해요. 그러면 요만큼을 캡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세요. 캡처가 클립보드에 저장됨.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뭐가 열리냐면 캡처 및 스케치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여기서 이렇게 마킹도 가능해요. 이렇게요. 필기가 가능한 거죠. 이런 것들 지우기도 되는 거고요.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저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복사. 이거 눌러볼까요? 파일 열기, 다른 프로그램으로 열기, 인쇄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건 이제 공유 개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캡처, 3초 후 캡처, 10초 후 캡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르게 되면 이 캡처한 이미지를 갖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네, 저장을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서는 좀 닫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립보드 개념도 알고 계셔야 되고, 요 바로가기 키, 특히 윈키 누르고 Shift 플러스 S, 요건 여러분들 앞으로 시험 문제 나올 확률도 높고요. 그 다음에 평소 때 실생활에서 실무에서 많이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 부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사진을 선택하게 되면 지금 사진 도구가 표시되면서 관리 탭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USB 드라이브에서 JPG를 선택하게 되면 이것도 사진이니까 관리의 사진 도구 탭이 떴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우리 교재에서는 이거 반대로 돼 있었잖아요. 업데이트 되기 전에 이게 반대로 떴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써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떠 있는 게 윈도우즈 업데이트 버전이 최신 버전이면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처럼 되는 경우는 업데이트가 안 된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마치겠습니다. 폴더 옵션 가겠습니다. 폴더 옵션이라는 거는 이제 폴더에 대한 옵션, OPTION, 옵션이라는 거는 선택사항이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사용자가 선택하는 건데 가겠습니다. 파일 및 폴더가 작동하는 방식, 그 다음에 컴퓨터의 항목을 표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변경하고, 그 다음에 각종 옵션을 갖다가 지정하는 곳이다 라는 거죠. 파일 탭에 옵션을 클릭해도 되고, 이 부분 파일 탭에 옵션이라고 뜰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폴더 및 검색 옵션 변경 이렇게 뜰 때도 있고, 이 부분 보기 탭에 옵션, 폴더 및 검색 옵션 변경, 이것도 다 살펴봤던 내용이죠. 보기에 옵션에 폴더 및 검색 옵션 변경, 그리고 또 자, 이렇게도 뜰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 검색 상자에서 파일 탐색기 옵션 여기죠. 여기다가 파일 탐색기 옵션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결과에서 파일 탐색기 옵션을 클릭해도 되고, 그 다음에 제어판에서도 가능해요. 시작의 윈도우즈 시스템의 제어판 파일 탐색기 옵션을 클릭해도 됩니다. 우리 제어판은 직접 한번 윈도우 키 누르고 제가 R을 눌렀거든요. 그 다음에 컨트롤 그러면 제어판으로 들어가요. CONTROL 컨트롤, 그 다음 확인 누르면 제어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일 탐색기 옵션이라고 있죠. 파일 탐색기 옵션을 눌러도 이렇게 옵션으로 들어가요. 됐네요. 그리고 파일 옵션의 일반 탭, 폴더 옵션의 일반 탭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텍스트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파일 탐색기를 열 때 즐겨찾기로 할지 내 PC로 할지 기억나시죠?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강조해 드렸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폴더 찾기 할 때 같은 창에서 폴더를 열지 아니면 새 창에서 폴더를 열지, 그래서 새 창에서 폴더 열기 하면은 계속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나중에 닫기가 좀 귀찮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항목을 다음과 같이 클릭, 이 부분은 이미 살펴봤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즐겨찾기의 파일 표시, 폴더 표시, 네, 그 다음에 기본값 복원 다 살펴봤던 내용이니까. 이번에는 이제 폴더 옵션의 보기 탭인데요. 얘는 직접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폴더 및 검색 옵션 변경 들어와서, 자, 이건 지난번에 다 살펴본 내용이니까 보기 탭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보기 탭 같은 경우 모든 폴더에 현재 보기를 적용하겠냐, 그래서 모든 폴더에 적용, 모든 폴더를 원래대로 선택 가능한 거고, 폴더 보기 방법.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고급 설정에 가면 보세요. 탐색창에서 가용성 상태 항상 표시, 뭐 이거 가용성이라는 거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라이브러리 표시할지 안 할지, 모든 폴더 표시, 그 다음에 확장해서 폴더 표시할지 안 할지의 여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드라이브 문자 표시 할지 안 할지의 여부 체크가 되어 있으면 표시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메뉴 항상 표시, 그 다음에 미리 보기 창에 미리 보기 처리기 표시라든가 미리 보기의 파일 아이콘 표시,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 숨기기, 빈 드라이브 숨기기, 그 다음에 상태 표시줄,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그런 기능들이 작용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면 숨긴 파일 및 폴더에 보면 숨긴 파일, 폴더 또는 드라이브 표시 안함, 현재는 안함이잖아요. 근데 숨긴 파일, 폴더 및 드라이브 표시 여기를 체크하게 되면 그렇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 여기를 체크하면 숨기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제목 표시줄에 전체 경로 표시할지 안 할지의 여부, 그 다음에 이 부분 폴더 및 바탕화면 항목의 팝업 설명 표시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는 설명 표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폴더 병합 충돌 숨기기, 폴더 팁의 파일 크기 정보 표시, 그러니까 읽어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요거요. 확인란을 사용해서 항목 표시, 항목 선택,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요거 기억나세요? 얘랑 같은 겁니다. 예전에 윈도우즈 7에서는 여기서만 작업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윈도우즈 10에서는 이렇게 보기 탭의 표시 숨기기 그룹에서도 항목 확인란 체크가 가능해요. 이것도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검색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개념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검색을 할 때 색인이라는 게 있는데, 여긴 또 이제 색인이라고 번역을 해요. 인덱스요. INDEX 인덱스 기억나시죠? 네. 인덱스를 지정하게 되면 검색 속도가 빨라집니다. 바로 이거예요. 폴더에서 시스템 파일을 검색할 때 색인 사용 안함, 그거예요. 그래서 색인을 사용하게 되면 검색 속도가 빨라집니다.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색인되지 않은 위치 검색할 때 시스템 디렉토리 포함
할지 안 할지 여부, 압축 파일, 그다음에 항상 파일 이름 및 내용 검색, 이거는 이제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설정 가능하다라는 거고, 또 기본값 복원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폴더 옵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 그다음에 보기에서는 가능한 거 안 한 거, 고급 설정 부분들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검색에서는 색인 개념, 색인이 되어 있으면 검색이 빨라지더라라는 거, 그것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라이브러리 가겠습니다. 라이브러리가 무슨 뜻이 있어요? 도서관이죠. 우리 도서관에 가면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많은 책들이 있죠. 그리고 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종류별로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또 잘 찾을 수 있게끔 해줬죠. 바로 그런 기능입니다. 라이브러리. 사전적인 의미인 도서관처럼 여러 종류의 도서를 분야별로 보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컴퓨터에서도, 내 컴퓨터에서도 저장된 위치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텍스트로 시험 문제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저장된 위치에 상관없이 여러 위치에 있는 같은 유형의 폴더, 설사 같지 않더라도 얘네들을 모아서 구성, 관리할 수 있는 기능, 그게 바로 라이브러리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예로 있는데 그냥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사진을 매번 이렇게 뭐 연도마다 또는 행사마다 찍었어요. 그리고 폴더를 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드에다 따로따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라이브러리 기능을 이용해서 한 군데로 모으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그리고 파일 탐색기 보기 탭 창 그룹의 탐색 창에서 라이브러리 표시를 클릭해야지만 나타나는 거 기억나시죠? 바로 이 부분. 보기에서 창에서 탐색 창에서 라이브러리 표시를 선택해야지만 표시된다는 거, 여기 라이브러리 현재 표시가 되어 있어서 표시가 된 거예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기본 라이브러리 문서, 비디오, 사진, 음악, 우리 대부분의 파일이 거의 여기에 해당이 되죠. 문비사음 이렇게 해보세요. 문서, 대부분의 파일들이 거의 다 문서죠. 뭐 다큐멘트 파일, 그 다음에 비디오 파일, 영상 파일, 그 다음에 이미지, 사진, 그 다음에 음악 파일. 이 4개가 기본 라이브러리인데 만약에 실수로 삭제를 해요. 그래도 복원이 가능합니다. 기본 라이브러리 복원으로 복원시킬 수 있어요. 있다 없다 조심하시고, 예를 들어서 여기 라이브러리에서 지금 문비사음이잖아요. 요거 제가 좀 여기 라이브러리에 문비사음이잖아요. 그런데 실수로 뭔가 하나를 지웠어요. 문서를 지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자, 이렇게 지워진 상태예요. 그러면 문서 어디 갔나요? 라이브러리에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기본 라이브러리 복원을 누르게 되면 복원이 돼요. 여기 문비사음 맞죠? 그겁니다. 별거 없고, 그 다음에 새 라이브러리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지금 라이브러리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난 다음에 새로 만들기에 라이브러리, 그러면 문비사음 외에 필요에 의해서 폴더 만들듯이 만들 수 있어요.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가시고, 라이브러리에다가 이제 폴더 추가하는 방법인데, 얘는요 파일 탐색기 그 파일 목록 창에서 라이브러리에 추가할 폴더를 선택하는 거예요. 라이브러리에 추가할 폴더를 선택하고, 폴더예요. 폴더 조심하셔야 돼요. 폴더 선택하고 난 다음에 홈 탭에 새로 만들기 그룹에 빠른 연결, 여기 라이브러리 포함이 있거든요.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라이브러리에 포함이 됩니다. 이건 직접 한번 보고 올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USB 드라이브에서 제가 여기 여행사진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여행사진. 그러면 홈 탭에 빠른 연결, 여기 새로 만들기에 빠른 연결에 가게 되면 라이브러리 포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다 포함을 시킬 거냐라는 거죠. 만약에 사진, 그러면 사진이니까,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사진에 제가 미리 사진 업무용, 사진 가족 여행은 미리 해놨는데 여기 여행사진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라이브러리에서 사진을 관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사진 업무용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관리하겠다. 가족여행도 마찬가지고 여행사진도 마찬가지고 그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 라이브러리 포함시킬 해당 폴더 바로가기 메뉴에서 라이브러리 포함,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현실적으로 실생활에서 실무에서 많이 쓰일 수 있는 방법이죠. 바로가기 메뉴에서 마찬가지로 해당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도구 관리의 라이브러리 도구 탭 관리 그룹에 라이브러리 관리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추가를 실행해도 돼요. 이번에는 이제 라이브러리 폴더를 추가하게 되면 라이브러리의 파일을 볼 수 있지만 조심하실 거 실제 파일은 원래 위치에 저장이 되어 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클릭하고 난 다음에 여기 라이브러리 도구가 나오잖아요. 그럼 라이브러리 관리 여기 들어가서 추가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제거도 가능하고 그 얘기예요. 라이브러리 폴더 제거 방금 전에 살펴본 거 탐색창에서 라이브러리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관리의 라이브러리 도구 탭에 관리 그룹에 라이브러리 관리 그 다음에 바로 여기 이제 제거를 클릭해서 제거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제거는 조심하셔야 될 게 폴더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라이브러리와의 연결을 끊는 작업이다. 이런 거는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라이브러리를 삭제하면 라이브러리 자체가 휴지통으로 이동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원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는 시험 문제 맞다 틀리다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심하실 것도 단 주의할 건 뭐냐면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폴더나 파일을 삭제하면 원본 폴더의 파일도 삭제됨에 주의하라라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폴더나 파일을 삭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완전히 삭제하지 않은 경우는 휴지통에서 복원이 가능하니까 완전 삭제만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라이브러리에 폴더를 포함하고 원래 위치에서 폴더를 삭제하면 자 이거는 원래 위치에서 폴더를 삭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원본 자체를 삭제해 버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라이브러리에 해당 폴더는 더 이상 어떻게 한다? 액세스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원본은 자체를 날렸기 때문에. 그리고 조심하실 거 이동식 미디어 CD라든가 DVD 얘네는 라이브러리에 포함할 수 있다 없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단 USB 플래시 드라이브는 USB 메모리는 얘는요. 탐색창의 내 PC에서 장치 및 드라이브 섹션에 장치가 나타나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이건 뭘 뜻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연결돼 있으면 얘는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나요? 네. CD나 DVD는 안 되지만 USB 플래시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잘 꽂아져 있어서 연결되었다라는 그 표시가 나타나 있다. 그러면 라이브러리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 방금 전에 이것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지금 USB 드라이브의 여행 사진을 제가 라이브러리에 등록을 시켜놨잖아요. 이해하셨죠? 네, 라이브러리 마치겠습니다. 네, 3섹션 마지막 내용 휴지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지통이라는 거는 뭐냐면 삭제된 자료들, 윈도우즈에서 삭제한 파일들을 갖다가 임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소예요. 별거 없습니다. 휴지통. 그리고 이 휴지통은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휴지통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방마다 휴지통 놓을 수 있는 거죠. 크기도 다르게. 그리고 휴지통에 버린 자료 다시 가지고 와서 우리가 볼 수 있죠. 바로 그거예요. 버리기 전까지는 바깥에다 완전히. 그래서 필요한 경우 복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쓰는 휴지통 똑같습니다. 그리고 얘는요. 복원시킬 경우에 경로 지정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원래 위치로 복원을 시켜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파일을 지우잖아요. 그럼 어디서 지웠는지 일일이 다 기억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원래 위치로 복원시켜준다.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그리고 휴지통 내에 그러니까 지워버린 휴지통 자체 그게 만약에 실행 파일이다 그랬을 때 실행이 안 돼요. 그리고 그 파일의 이름 변경도 안 됩니다. 당연히 버린 거니까 안 된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파일의 실행 작업이라든가 항목의 이름 변경은 불가능하다라는 거고 하지만 휴지통 자체 이름은 바꿀 수가 있어요.
휴지통 바로 가기 메뉴에 이름 바꾸기가 있거든요. 이 이름 바꾸기는 휴지통의 자체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FEE 이름 바꾸기 기억나시죠? 그래서 휴지통 자체 이름은 변경 가능하다라는 거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휴지통 안에 있는 파일 이름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휴지통은 그 위치가 C에 콜론 그 다음에 원화 표시, 여기까지는 이제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휴지통의 이름이 달러 리사이클 그럼 무슨 뜻이에요? 재활용 이런 뜻이죠. 점 빈, 달러가 들어가면 이제 감춰버리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달러 리사이클 점 빈이에요. 그럼 빈은 앞에 리사이클은 재활용이고, 빈은요, 빈이 영어로 통이에요. 통. 아, 정말요? 네, 빈통 그렇게 해보세요. 빈이 통입니다. 통. 그래서 리사이클 점 빈, 재활용하는, 그러니까 휴지 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앞에 달러 들어가는 거 조심하시고, 휴지통을 여는 방법, 실행하는 방법은요, 휴지통을 더블 클릭해도 되고, 휴지통 바로가기 메뉴에서 열기, 그 다음에 검색 상자에서 휴지통이라고 입력하고 난 다음에 검색 결과에서 휴지통을 클릭해도 돼요. 직접 보겠습니다. 지금 바탕화면에 휴지통이 있지 않습니까? 휴지통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열기를 눌러서 실행해도 되고, 그 다음에 시작 화면에서 제거인데요. 이건 뭐냐면 현재 시작 화면에 여기 휴지통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시작 화면에서 제거를 누르고 난 다음에 다시 누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시작 화면의 고정이죠. 네, 시작 화면의 고정을 누르면 말 그대로 아까처럼 시작 화면에 이렇게 쓰레기통이 들어와요. 지금 아직 이름이 안 바뀐 상태예요.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바로가기 만들기도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만들기 여기 하나 만들었죠? 자, 만들어졌나 볼까요? 휴지통 아직도 안 만들어졌네요. 휴지통이 시작 화면에 고정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만들어졌네요. 휴지통 여기. 그 다음에 이름 바꾸기 기억나시죠? 이름 바꾸기를 누르면 이 휴지통 자체 이름 바꿀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F2를 눌렀습니다. 이렇게 이름 바꿀 수 있다라는 거, 휴지통 자체 이름은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기. 휴지통이 열렸죠? 현재는 삭제한 파일이 없기 때문에 휴지통을 들어가면 관리에 휴지통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휴지통 비우기, 비워버릴 수도 있고, 휴지통 속성 들어갈 수도 있고, 얘는 복원이에요. 모든 항목 복원, 선택한 항목 복원. 그러면 우리가 휴지통 바로가기 얘를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울 때 어떻게 지우냐면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놔도 돼요. 휴지통으로 이동이라고 되죠. 그런데 Shift를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삭제예요. 이거 잠시 후에 배우니까 그때 배우기로 하고, 자, 휴지통으로 드래그해서 삭제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렇게 비어있는 화면이었지만 지금 보세요. 꽉 차 있는 화면으로 바뀌죠? 뭐가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휴지통을 들어갑니다. 더블 클릭했어요. 바로가기에서 열기를 눌러도 되고, 여기 보면 휴지통 바로가기가 지금 삭제가 된 게 보이죠? 여기 보관이 된 거예요. 그러면 휴지통 비우기 해버리면 완전히 삭제됩니다. 여기 보이죠? 휴지통의 모든 항목을 삭제해서 디스크 공간을 늘린다라는 거고, 모든 항목 복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많았을 경우, 그 다음에 한 개 같은 경우는 선택하고 난 다음에 선택한 항목 복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복원 누르겠습니다. 복원을 누르면 복원이 된 거예요. 여기 지금 복원이 돼서 나타났죠? 원래 위치대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휴지통 속성을 누르게 되면 휴지통 속성이 열리는데, 이 속성도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바로 이 부분 여기서 보겠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 휴지통 위치, 각 하드디스크마다, 드라이브마다 휴지통 다 줄 수 있어요. 크기도 다르게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크기, 사용자가 크기를 지정해 줄 수도 있어요. 단위는 메가바이트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조심하실 게 이거요.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파일을 휴지통에 안 버려요. 그리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해 버립니다. 여기 체크를 하면 완전 삭제죠. 그 다음에 삭제 확인 대화 상자 표시, 여기를 체크를 하게 되면 삭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해 줘요. 그겁니다.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속성은 잘 알고 가셔야 되고 중요합니다.
됐네요.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지통 비우기와 복원하기, 관리에서 휴지통 비우기, 얘는 완전히 삭제하는 거예요. 삭제한 항목이 있을 경우에 나타나는 거고, 당연히. 그 다음에 휴지통의 모든 항목을 삭제해서 디스크 공간을 늘려준다. 휴지통 비우기 한 다음에는 복원할 수 없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휴지통 속성 기억나시죠? 휴지통의 위치, 사용 가능한 공간 알 수 있다라는 거고, 사용자가 휴지통 크기를 메가바이트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거 말씀드렸죠? 삭제 시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바로 제거하게 설정한다라는 거고, 삭제 확인 대화 상자의 표시 여부 설정, 휴지통 속성에서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복원, 모든 항목 복원, 그 다음에 선택 항목 복원, 선택해서 복원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미 다 살펴본 내용이고, 그 다음에 휴지통 바로 가기, 열기, 휴지통 실행시키는 거죠. 휴지통이 열리면서 실행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휴지통 비우기, 말 그대로 비우는 거죠. 삭제된 파일이 있는 경우에만 활성화되며 휴지통을 비워버린다. 그 다음에 시작 화면의 고정, 이건 아까 보여드렸었고, 그 다음에 바로 가기 만들기 가능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름 변경, 휴지통 자체 이름 변경이에요. 그 다음에 속성 대화 상자가 열린다. 여기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 부분이죠. 휴지통 크기를 드라이브마다 따로 설정 가능하고, 또 모든 드라이브마다 동일하게 설정도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 거듭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 아까 봤던 부분. 그 다음에 삭제 확인 대화 상자 표시, 그 다음에 휴지통 최대 크기 줄 수 있다, 메가바이트. 그 다음에 삭제 확인 대화 상자 표시,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고 완전히 삭제되는 경우, 이거는요 단골 손님이에요. 시험 문제 단골 손님입니다. 시험을 떠나서라도 또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될 게 있어요. 가겠습니다. 얘는 홈탭의 구성 그룹에 가면 삭제 있는데, 여기서 완전히 삭제를 한 경우 휴지통으로 보관되지 않아요. 그리고 플로피 디스크, 우리가 지금 플로피 디스크 살 수도 없고, 그죠? 팔지도 않고, 설사 있더라도 플로피 디스크를 꽂을 수 있는 드라이버도 없고, 하지만 플로피 디스크라는 거, 여기서 삭제한 거는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는다.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 문제는 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왜요? 플로피 디스크를 모르니까 이건 새로운 건가 보다, 그죠?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USB 메모리,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USB 메모리에서 삭제한 거 그냥 완전 삭제됩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USB 드라이브, 여기서 지금 제가 만약에 성명 나누기 파일을 삭제하고 싶어요. 여기 보세요. 삭제를 누르려고 딱 보니까 휴지통으로 이동 자체가 아예 반전되죠. 선택이 안 되죠.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USB 드라이브에서 삭제하는 건 다 완전히 삭제입니다. 다시 한번요. USB 드라이브에서 삭제하는 거는요, 여기 휴지통으로 이동 자체가 아예 선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냥 완전히 삭제라는 얘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여드렸었고, 그 다음에 도스 모드에서 삭제하실 분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현실적으로 많지 않죠. 그 다음에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 삭제한 경우, 회사나 여러 명이서 컴퓨터를 쓰는 데는 대부분이 랜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상태에서 삭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복원 안 돼요? 완전히 삭제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정말 조심하실 거는 뭐냐면 USB 메모리, 그 다음에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 삭제하는 경우, 이 두 가지는 정말 실수 많이 하세요. 플로피 디스크는 있지도 않고 도스 모드 들어가서 삭제하실 분도 안 계시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휴지통 비우기를 하는 경우, 이건 뭐 당연한 경우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는 거, Shift 플러스 딜리트로 삭제한 거, 바로 가기 키 배울 때도 했었고, 그죠? Shift 플러스 딜리트 완전히 삭제됩니다. 또 하나, 휴지통 속성에서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 이게 선택된 경우, 그 다음에 같은 이름의 항목을 복사, 이동 작업을 해가지고 덮어 쓴 경우, 리라이트한 경우, 이게 바로 휴지통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고 완전히 삭제되는 경우이다라는 거고 시험 문제에서 엄청 잘 나옵니다.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휴지통 한번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리사이클 bin. 자, 지금 여기 C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얘를 보려면요. 옵션에 들어가서, 우리 옵션 기억나시죠? 옵션에 가서 보기 우리 살펴봤었잖아요. 쭉 내려오게 되면 여기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 숨기기가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얘를 체크를 해요. 그러면 해제가 됐죠. 그러니까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 숨기기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는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이 숨기기가 된 건데 체크를 해제했으니까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 숨기기를 안 하겠다는 얘기죠. 원래 체크해 놓는 게 권장사항이에요.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우리 보기 탭에 표시 숨기기에서 숨김 항목을 체크를 하게 되면 여기에 $recycle bin이 나오잖아요. 얘가 바로 뭐다? 휴지통이다 라는 거죠. 네, 됐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3섹션 파일 탐색기 길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 끝나시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그렇죠. 교재를 가지고 중요한 부분, 안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 또 저처럼 빨간색으로 줄 긋고 형광펜 줄 긋고 반드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통한 복습 또 실습을 통한 복습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뭐야? 교재 뒤에 있는 각 섹션마다 있는 이론을 확인하는 기출문제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문제 안 풀어보면 강의 듣는 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확인하는 기출문제, 교재에 있는 이론을 확인하는 기출문제 반드시 푸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섹션이 끝났을 때, 챕터가 끝났을 때는 또 예상 문제도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합격 지름길로 가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 제4섹션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